그러면 fx가 2차식이라 되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방정식 f의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4라고 되어 있고 두근의 곱이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방정식 f의 2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p라고 하고 두근의 곱을 q라고 했었을 때 10pq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얘를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3차 방정식만 넘어가도 그 풀이가 안 된다고 너네가 작성하는 게. 왜? 합 곱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돼? 그 당시 더 복잡해진다고. 됐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자고. 그냥 이 방정식에 저 2차 방정식 아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됐니?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넣었을 때 는을 성립하게 하는 값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성립하는 식이 뭐냐면 f의 알파 플러스 1이 뭐가 돼? 0이 되고 f의 베타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식이 뭐 한다고? 성립을 하는 거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놈은 x값이라고 했다고.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는형의 성립을 하려면 이 꼴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즉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 얘가 알파가 되는 거 맞나요? 이해됐나? 아니 이해돼요? 네. 요게 뭐가 된다고?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어야지만 는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는 x값이니까 x는 뭐가 돼? 2분의 알파는 2분의 베타 된다고.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냐면 2분의 알파랑 2분의 베타가 되는 거라고요. 됐니? 그러면 P라고 하는 놈은 두 근의 합이잖아. 맞아? 그러면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 Q라고 하는 놈은 두 근의 곱이니까 4분의 1에 알파 베타가 된다고. 맞니? 근데 알파랑 베타는 뭐니? 여기에 4랑 5라고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 뭐다? 4를 넣어주고 여기는 뭐 넣어주고 5를 넣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P 값은 뭐가 돼요? 2가 되고 Q 값은 뭐가 돼요? 4분의 5가 된다고. 그래서 곱하면 2분의 5고 10을 곱하니까 뭐가 돼? 25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해니까 x값이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그렇지. 시간 안에 뭐 몇 초 안에 풀고 넘어갈 거 아니야. 됐죠? px가 다항식인데 3차항의 개수가 1이라 돼 있으니까 뭐 1 곱하기 x 세제곱에 뒤에 뭐 삐리리 이렇게 생겼다고.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 p1은 1이고 p2는 3이고 p3은 5가 나온다고. 이게 성립할 때 px를 x-4로 하는 나머지를 구해야 돼.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p4 구한다는 말은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바로 적을게요. 나머지 정리해서 p4의 값을 구하는 문제다.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우리는 규칙성만 찾으면 된다고. 근데 알잖아. 1, 3, 5 홀수니까 2k-1꼴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뭐다? 방정식 px는 2x-1을 가지고 자고. 그럼 이 방정식을 px가 지금 3차니까 얘는 지금 3차 방정식이 되잖아. 맞아?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인 거 아니까 그 근이 뭐가 돼? 1이랑 2랑 3이 된다고. 됐니? 근데 방정식은 근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쟤를 넘기고 px 빼기 2x-1은 어차피 얘는 3차항 계수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식 자체도 뭐냐면 x3승 삐리리가 되는 거라고. 여기 x3승이니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해가 뭐다? 1, 2, 3이니까 x-1을 인수로 갖고 x-2를 인수로 갖고 x-3을 인수로 갖게 된다고. 그러면 2x-를 넘겨버리면 px라고 하는 놈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 맞죠? x-1, x-2, x-3에다가 뭐가 돼요? 2x-1 이렇게 나온다고. 됐니? 구하고는 p4니까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p4를 구하면요
다 넣어버리면 3, 2, 1, 3팩인가 6인가 알죠? 너네.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돼요? 7인가요? 그래서 답이 23 나오게 된다고요. 요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 이게 뭐야? 난이도 1단계가 아니라 한 2단계 수준이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줄게. 너네가 이거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P1, P2, P3이 모두 다 같은 값으로 별이 나왔다고 하자고. 그래서 PX는 지금 뭐 X세제곱 이렇게 됐다고 하자고. 됐나?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 방정식 PX는 별 해주고 이거의 근이 X는 1, 2, 3 해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푼다고. 이게 1단계. 2단계 문제가 뭐냐면 이게 홀수 케이스나 짝수 케이스 나오는 거야. 그럼 짝수 케이스로 적어볼게 이번에는. 얘랑 동급 문제가 뭐냐면 P1이 2, P2가 4, P3은 6 하고 또 뭐 PX가 뭐 X4 세제곱 1이라고 하자고. 그럼 이때는 어떤 방정식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냐면 PX는 요거 숫자 2배, 요거 숫자 2배, 요거 숫자 2배니까 2X라는 방정식을 세우고 얘도 3차 방정식이니까 X는 1, 2, 3을 설정해주면 된다고. 됐나? 그 다음 조금 더 난이도 올린 거 있었는데 기억나나? 이런 거 있었지. 뭐야? P1이 2분의 1이고 P2가 3분의 2고 그 다음에 P3이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PX는 뭐 X세제곱 B1가 됐고 됐나?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추가 조건을 해가지고 뭐 P0의 값이 뭐 별이라고 있다고 하자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분수 케이스는 어차피 우리는 만든 거 지금 다항식이라고 하자. 근데 똑같이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고.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PX는 이 숫자 그대로 이 숫자 그대로 이 숫자 그대로 분자에 여기에는 뭐가 오냐면 X가 오고 맞니? 그 다음 분모는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됐다고. 그럼 방정식이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다루는 방정식은 다항 방정식이라고. 이런 분수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한다고. 곱하면 X 플러스 1의 PX는 X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지금 X는 뭐가 돼? 1, 2, 3이 되잖아.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얘는 3차잖아 지금. 근데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몇 차가 되는데? 4차가 된다고. 맞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다? 아, 근 A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면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최고차 기수는 1이니까 X-1, X-1, X-3, X-A를 주고 A 값은 요걸로 구해주면 된다고. 이해돼?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학교 시험지에서 얘가 없는 케이스가 있어. 얘가 문제에서 실제로는 문제가 오류인데 답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시험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PX를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라고. 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거 제거되는 거 맞아? 맞지? 그러니까 즉 요거 앞에가 뭐 되는 거? 0되는 X를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이제 뭐 인수분해 되는 그 식이 있을 거니까 A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게 교육과정상 왜 틀렸냐면 봐봐. 여기에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분모하면 되니까. 맞니? 그렇기 때문에 이 항등식에도 우리가 뭐다?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넣을 수 있는 보장이 왜 그러냐면 너네 수초까지 배웠잖아. 뭐야?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라고. 그러니까 즉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대신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는 말은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구하자는 말이라고. 그래서 답은 나와. 근데 요즘 수학상 뭐 이제 뭐지? 어려운 문제집들은 그거는 학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수학상에서는 연속이라는 개념을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러 굳이 이 조건을 주고 있다고. 근데 아직 옛날 문제집은 일품 수학 책에도 보면 수학상 실전 마무리를 보면 이 정보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그 옛날 문제집은 아직 그 문제 오류가 수정이 안 돼가지고 이 정보가 없다고. 그 없을 때는 우리는 그냥 아 얘 제거하는 값을 넣으면 되구나 하면 되고 만약에 있으면 이 값 쓰면 돼. 근데 문제를 오류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풀든 답은 똑같이 나오도록 숫자를 만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다만 서술형이라면 없으면 그냥 이거 넣고요. 있으면 얘만 써야 된다는 거야. 쟤를 쓰면 학교쌤이 이거 못 넣었는데 너 어떻게 넣었니? 아마 할 말이 없어 점수를 못 받는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수준이 있거든. 그거는 다음에 할게 알겠죠?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 있어. P1이 2고
P2가 4고 P3이 8이고 뭐 P4가 16이고 뭐 PX가 또 뭐 4차인가? 뭐 4차고 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거든. 요게 조금 이 규칙성이 안 보여. 너네 봤을 때 쌤 이게 지수꼴인데 2x,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인데 그거는 맞는데 2x승이 다항식이야? 아니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다항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2x승을 못 쓴다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푸냐? 그게 이제 4단계에서 보통 난이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고 학교 시험에서 보통 지역 자사고들은 이게 많이 나오고 3번이 그냥 일반고에서 공부 조금 그냥 평이하게 하는 학교들은 이제 이렇게 이거 2번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근데 일반고에서 공부 조금 한다 그러면 일반고도 이 정도 난이도까지 나오고 조금 이제 뭐 급박하다 그럼 이 난이도 가끔 나오는 이 난이도 요새는 잘 안 내 근데 알겠죠? 원래 이게 1등급 수학이 있었다가 카트했어 이번에. 그러면 얘는 사실 힌트만 살짝 줄게. 어떻게 푸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수식을 꺼내면 안 된다고. 다항식이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분수식이야 곱하면 다항식 만들어지지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적절히 규칙이 되는 거를 두 개만 가지고 얻고자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 내가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와 그럼 뭐야? 두 배 한 거고 두 배 한 거지. 그러면 내가 뭐 방정식 뭐 px는 2x 잡아주면 근 1, 2는 알잖아. 그러면 3차 방식 뭐 4차니까 근 두 개 모르잖아. 그러면 하나의 근은 a 하나의 근은 b로 잡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래서 요 정보 두 개 있으니까 a, b 값 두 개 모르는데 주어진 정보 두 개니까 식 두 개, 문자 두 개 연립하면 된다고. 그리고 쌤 꼭 이것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야. 뭐냐면 요거랑 요걸로 해도 돼. 왜? 얘 제곱하면 이거고 얘 제곱하면 이거잖아. 그때는 px는 x제곱이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요거 두 개 해주고 또 근 두 개 모르니까 a, b 설정해주고 또 식 두 개, 문자 두 개 연립하면 된다고. 됐니?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된다 해서 이 4단계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됐습니까? 그럼 필기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교 기출 풀이하면서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정수근을 가질 때 지금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했잖아. 맞죠? 그래서 두 개의 정수근 문제는 그나마 조금 쉬워요. 그나마. 하지만 두 개의 정수근 문제는 풀이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님들이 뭘 써야할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얘도 되고 쟤도 되고 그런 풀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근데 이 풀이를 나눌 때 사실은 기준이 있다고. 뭐냐면 너네 어차피 근계를 쓸 거거든. 그래서 두 개의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하면 근계를 쓸 거라고. 그럼 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놈이랑 알파 베타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 우변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뭐냐면 풀이법을 선택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첫 번째 뭐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여기가 문자가 없는 거야. A라는 문자가. 그러니까 즉 얘가 어떤 정수값이 나왔다고. 됐니? 그럼 이거는 여기서 그냥 뭐가다 바로 하면 된다고. 왜?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면 1, 4, 2, 2, 4, 1, 마 1, 마 3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다를 하면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케이스야. 알파 플러스 베타도 1차식이고 그러니까 A에 대한 1차식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서 1차식이고 알파 베타도 1차식이야. 이때는 그 1차식 A를 제거할 수가 있다고. 뭐 더하거나 빼거나 적절히 숫자를 곱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무슨 꼴이 되냐면 그 부정방정식 정수력분 문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는 이 꼴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만들 때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아이디어가 그때 들어갔는데 어차피 이 문제 풀어야 돼 쓸 거니까 그때 보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님들이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건 정말 한 번 케이스 많이 나오지 않는데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막 계산을 했는데 여기가 막 2차식이 있고 여기 향수도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냐면 혹시나 얘가 이럴 수도 있어.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는 그러니까 얘가 뭐 제곱이 나왔어. 자연수 제곱이. 그다음 뭐 제곱수 더하기 그래서 얘가 정수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얘도 뭐냐면 맨 위에 것처럼 제곱수 찾아내면 된다고. 됐니? 예를 들어서 이게 정수가 5라고 치자고. 그러면 1 더하기 4, 4 더하기 1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0이랑 5는 안 되겠지. 5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노가다가 된다고. 요거는 정석 기본 문제 아마 있을 거야. 됐니? 그 다음 우리가
막 정석 연습 문제를 해고 풀면서 이런 것도 했다고.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이 막 이 단계 나온 거야. 뭐 베타는 갑자기 뭐 4에다가 뭐 알파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놨다 치자고. 그럼 우리는 알잖아. 베타가 지금 뭐야? 정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식이 정수잖아, 맞지? 그럼 이게 약분이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은 뭐다? 4의 약수다 해가지고 문제 푼 거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그래서 뭐 알파 플러스 1 분모는 분자의 약수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유리수분 문제로 바꿔서 푸는 게 있다고. 정수는 유리수니까. 유리수분으로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근공을 쓴다는 말이라고. 근해공식을 쓰면 얘가 x는 뭐 2a분의 뭐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잖아. 근데 얘가 유리수잖아. 유리수라는 말을 루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즉 얘가 뭐다? 제곱이라고. 완전 제곱꼴이라고.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막 해가지고 뭐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A, B, C를 넣어. 그래서 약분이 되면 정수분이 되는 거고 약분이 안 되면 이게 뭐다? 그냥 걔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까 이 문제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니겠지. 그런데 이 유리수분 문제는 언제도 쓸 수 있냐면 얘는 두 개의 정수분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정수분 문제 쓸 수가 있어요. 이때는 노가다를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12가 뭐지? 뭐 16이 나왔다 치자고. 그러면 1 곱하기 16도 되지만 32 곱하기 2분의 1도 되잖아. 64 곱하기 4분의 1 된다고. 맞나? 그때 이때는 무수히 많아서 적어도 한 개의 정수분, 그러니까 정수분이 한 개 이상일 때는 이 풀이들을 못 써. 그때는 무조건 근공으로 가셔야 된다고. 요게 너네가 풀어본 적 있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어디 있냐면 일품수상이 있어. 고난도에 2차 방에. 수능형인지 고난도인지 모르겠다. 수상 2차 방에 수능 아니면 고난도에 있어. 나 정확히는 아니지만 1분책 있는 건 알아. 아마 이건 것 같다. 수능형 2차 방 수능형 안에 그 14개 안에 있을 거야. 적어도 하나의 정수공 갖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풀 수가 있다고. 됐나?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몇 개가지가 더 있어요.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정수 테크닉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한 7번까지 사실은 있어, 알겠지? 근데 나는 보통 요 5가지 안에서 문제를 다 해결을 하거든요. 이 5가지 방법들은 내가 제일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쓰는 상황이 다르거든. 간혹 가다가 뭐지? 1번 4 뭐지? 뭐야? 1번 4번이잖아. 2번 4번은 겹칠 수도 있어, 풀이가. 그러니까 2번도 되고 4번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웬만하면 풀이가 안 겹치니까 요걸 알고 가자고. 근데 기준이 뭐라고? 얘 꼴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보니까 얘는 근계를 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됐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3 빼기 A가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둘 다 1차식의 꼴이라고. 그래서 나는 A를 제거를 해야지만 문제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다고? 빼자고. 빼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빼기 알파 베타가 되고 A는 사라지게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맞니? 그럼 여기는 뭐야? 아,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한 개고 정수니까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 그 부정방정식 문제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꼴이라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강제로 알파든 베타든 아무거나 한 개의 문자를 묶는다고. 그러면 알파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1 되고 여기는 빼기 베타가 된다고. 맞나? 그 다음에 뭐야? 괄호 안에 있는 걸 똑같이 한 번 더 적어요. 그냥 똑같이. 근데 여기는 플러스 베타잖아, 맞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베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맞니? 근데 마이너스 1은 없던 거잖아. 다시 뭐 해줘야 돼? 더하기 1 해주고 는 마이너스 5 적으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1 빼기 베타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1 빼기 베타고 그 다음에 1 넘겨주면 마이너스 6 된다고. 마이너스 곱하면 한 개만 바뀐 거 알죠? 곱골에서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 했더니 뭐다? 6이 나왔다고. 즉 이제 이 꼴을 만들어냈다고. 그럼 여기서 이게 뭐야? 너가 열심히 뛰면 되겠죠, 또. 그러면 뭐가 돼? 1 곱하기 6 2 곱하기 3 그 다음에 뭐 있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6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3 그 다음 이것들의 차례 바꾸기가 있지만 구하고자 하는 건 A라고. 맞지? A는 알파 베타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맞나? 그러니까 내가 뭐다? 이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러면 서술형에서 뭐 6 곱하기 1, 3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1, 뭐 3 곱하기 마이너스 뭐 똑같은 A 값이 나온다. 네, 생각해도 된다라고 한 줄만 적어주면 된다고. 됐니? 자, 그럼 이때 볼게요. 이때는 알파 빼기 1이 1이잖아. 그럼 알파가 뭐가 돼? 2가 되고 베타가 뭐가 돼요? 7이 되고 이때는 알파가 3이 되고 베타가 4가 됩니다. 맞죠? 이때는 알파가 0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때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A 값은 이걸로 구해도 되고 이걸로 구해도 되고 본인 편한 걸로 하셔야겠죠? 이걸로 해도 되나? 그러면 A는 3 빼기 알파 베타 나왔지? 그래서 3에서 곱을 빼자고. 그럼 이때는 A 값이 3에서 14를 뺀다고. 뭐가 나와? 마이너스 11. 이때는 A 값이 3에서 12를 뺀다고. 뭐야? 마이너스 9? 이때는 뭐가 돼? 그냥 3이죠 3. 왜? 곱하면 0이니까. 허술하지 말겠지? 자, 이거는 이때는 곱하면 2잖아, 맞아? 3에서 2를 빼는 거 뭐야? 1. 맞죠? 그래서 A 값이 몇다? 요렇게 나오게 된다고. 근데 A 값의 합을 물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합을 할 때는 중복한 걸 더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지? 방정식의 근을 합할 때는 중분도 우리가 2번 더하잖아. 왜? 근계는 x제곱 빼기 뭐 2x 더하기 1은 0 있으면 얘도 두분의 합이 2인 거 알잖아. 2가 1 더하기 1이라고.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합은 중복해서 더해. 하지만 어떤 그냥 숫자들의 합을 구해냈잖아. 이때는 중복을 빼고 한다고. 됐니? 중복해서 또 더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너는 시그마 계산할 때는 똑같은 수를 나오면 더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케이스만 중복해서 더하고 그 외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중복해서 더하지 않는다고. 그냥 구한 A 값들에서 서로 다른 것 기울고 더해주면 된다고. 됐니? 자, 더하면 몇인데 이거? 빨리 몇?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16인가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얘는 뭐다? 제일 쉬운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지금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나머지 케이스들 전부 다 정석책에 다 있어요. 기본 문제랑 유제랑 연습 문제 합치면. 다만 연습 문제가 한 챕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챕터 안에 섞여져 있어. 기본 정석 안에. 뭐 14챕터, 13챕터 거기에 뭐 소문제 한 개 한 개로 다 쪼개서 이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됐죠? 방정식 괄호 열고 x제곱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 x제곱 빼기 1 빼기 3은 0. 이 방정식을 푸시오 돼 있잖아. 이거는 너네가 못 풀 리가 없는데 눈이 오늘 안 좋은가 봐요. 맞죠? 그냥 이렇게 할게 알겠죠? 저는 원래는 불필요한 치환을 하지 않는다고 원칙주의긴 한데 그냥 오늘은 치환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x제곱 빼기 1을 t라고 두자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은 0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뭐야?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 맞니? 근데 t는 없던 거니까 다시 원래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 거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 x제곱 빼기 2는 0이 나온다고. 우리는 알잖아.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 그래서 뭐냐면 x제곱 더하기 2는 0 또는 뭐다? x제곱 빼기 2는 0 된다고. 맞니? 그러면 요거는 근의 공식을 써도 되고요. 제곱근 정의를 쓰면 복소수인 거 알잖아. 왜? 우리는 x제곱이 마이너스 1도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x는 불마 루트 2i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OR이가 적을 게 귀찮아서 여기는 x는 뭐가 나와요? 불마 루트 2가 나와서 이렇게 토탈 몇 개다? 4개가 나오게 된다고. 이해됐나요? 여기 답입니다. 그치? 근데 만약 여기서 그 아무런 없으면 목소수가 조건인 거예요? 방정식의 해는요 무조건 목소수 범위 내에서 해요. 고등학교에서는. 왜냐면 어차피 1학기 중간고사가 범위가 2차 함수까지라고 보통. 그러니까 목소수는 배분 안 뒤라고. 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야 이거는 얼마 루트 이렇게 하겠지만 고등학생이니까 항상 해의 범위는 복소수 범위, 개수는 실수 범위. 만약에 재수없게 개수가 i가 나온다? 그러면 실근이라는 조건이 있을 거니까 그 실근을 넣어서 i 있는 거, i 없는 거 나눠서 복소수의 상등으로 문제를 푸는 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15번을 보면 다항식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이렇게 적을게. 그냥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p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목은 뭔지 모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올 거라고. 맞죠? 그 다음에 뭐라 돼 있냐면 px를 x제곱 빼기 x로 나누면 목은 뭔지 모르는데 나머지가 x-1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맞니?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px를 이번에는 x 세제곱 빼기 x로 나누었을 때 이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이때 r4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누르고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맞지만 아마 살면서 많이는 풀어봤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거를 일단 적어볼게요. 맨 마지막 줄을.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뭐냐? px를 x 세제곱 빼기 x로 나눴을 때 목은 뭔지 모르고 얘가 3차 식이니까 여기는 2차 이하의 식인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이고 이게 rx가 된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정보를 뭐로 하냐면 얘 아니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다고. 됐니? 근데 여기가 지금 둘 다 2차 식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거나 써도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적절히 한 개를 빼내. 그러면 얘가 뭐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여기 있는 걸로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두 개가 이거 둘 중에 차수가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으면 무조건 높은 걸로 해줘야 된다, 알겠지? 낮은 걸로 하면 답이 안 나온다, 막힌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볼게. 더 밑에 걸로 이용할게,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이거 밑에 거 안 되나? x 묶어내면 어떻게 되지? 위에 걸로 해야 되나? x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x 빼기 x 플러스 1이야? 다 되는 거 맞나? 다 되는 거 같은데,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밑에 걸로 한다는 말은 x제곱 빼기 x니까 요거를 한 개로 보자고. 됐니?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px를 얘로 나눌 거라고. 됐니? 근데 얘는 지금 2차식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2차 이하의 식이니까 차수가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즉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다는 말이겠지. 맞나? 그러니까 얘를 뭐로 보자고? 얘를 x제곱 빼기 x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플러스 1에 qx가 있다면 뭐다? 얘를 얘로 더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차수 같을 때는 항상 목은 뭐냐면 여기 곱하기 a 하면 되잖아, 맞지? 알죠? 그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여기 뭐다? 더하기 a가 오게 되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래? x-1이라며. 여기 뭐가 오면 된다고? x-1이 오면 된다고. 즉 이거를 다시 이제 뭐 하자고? 분배를 하자고. 분배를 하면 뭐 x세제곱 빼기 x의 qx에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a의 x제곱 빼기 x에다가 b의 x-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고? rx가 된다고. 그러면 모르는 문자는 a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그 a 값은 안 쓴 거, 요걸로 쓰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뭐냐? p1이 뭐가 되지, 얘들아? p1이 뭐가 돼요? 0 되고 p-1은요? 이 둘 중에 필요한 거 쓰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뭐라고 얘들아? rx 맞니? 그러면 이 항등식에다가 x는 지금 뭐 1을 넣어볼게. 그냥 일단 1을 넣으면 p1은 r1 되는 거 맞아요? 맞나? 맞니 안 맞니? 그래서 r1은 여기 1 넣어버리면 뭐가 돼? 0이 나온다. 그러니까 a 값이 사라지니까 이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1을 쓰자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넣자고. 그러면 p-1은 r-1 되는 거 맞나요? 맞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2a 빼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니 안 맞니? 근데 p-값이 몇이라고? 0이라고 이거에. 그러면 a 값은 뭐가 돼? 1 나온다고. 1. 그러면 rx가 완성됐잖아. 그래서 rx가 뭐냐? x제곱 그 다음 빼기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r4는 몇이다? 15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요거는 뭐 쉬운 케이스라 있지.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 케이스가 맞지. 왜? 요거를 설정하는 게 너네가 힘들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 약한 사람들은 저한테 보충 프린트 달라고 하셔야겠죠. 만들어놨거든 이미.
요거랑 아까 그 9번 문제 있었잖아. 그 px, p1인 1, p2는 2 그거랑 두 개 합쳐가지고 도킹 프린트 한 권을 만들어 놨거든. 한 22문제.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필요한 사람은 달라고 하세요. 19번을 볼게요. 뭐라 돼 있냐? x의 범위가 1부터 5까지 요래 돼 있고 이거인 x에서 여기에서 2차 함수 fx가 식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빼기 4다 이래 돼 있을 때 점 t, ft라는 저기 2차 함수 위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y는 fx 위에일 때 당연히 위에 들어왔죠? 위에일 때 t분의 f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돼 있어요. 됐나?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한 두 가지로 풀 건데 풀이는 똑같아. 근데 그냥 해석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 풀이라는 거야. 식은 똑같이 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하려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잖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보자고. 뭐냐 t분의 ft의 값을 뭔지 모르니까 얘를 뭐라고 하자고? k라고 하자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k 값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굳이 번역한 이유는 이 아이디어가 다른 문제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거든, 수학상에서는. 됐나? 그러면 양변의 t를 곱하면 뭐가 돼? ft는 kt가 된다고. 됐니? 그래서 이걸만 놓고 이제 뭐 t를 우리가 뭐 하는 거 k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뭐야? y는 ft라고 하는 2차 함수랑 뭐다? y는 kt라고 하는 원점 지나는 직선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근데 지금 범위가 x가 1부터 5까지니까 t도 1부터 5까지만 생각을 하자는 거 알겠지? 그러면 보자고. 쟤는 지금 위로 블록 2차 함수라고 봤죠? 요렇게 맞습니까? 그래 돼 있고 그 다음 대칭 축이 뭐가 되지 얘들아? x는 3 되나요? t는 3이라 적을게. 얘를 지금 내가 y는 ft라고 할 거기 때문에 됐니? 그 다음에 이제 y 절편이 지금 마4잖아, 맞지? 그러면 대충 조금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여기에 그냥 y축 해놓고 여기가 0, 마4라고만 그냥 적어 놓을게요. 그냥 여기까지 됐나? 근데 지금 우리의 지금 t의 범위는 1부터 5까지라고 맞아? 1이랑 5는 딱 3에 대해서 대칭 구조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있고 같은 거리 되는 곳에 여기가 지금 뭐다? 5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1이 된다고. 그럼 실제로 ft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움직이게 된다고. 이해돼? 근데 y는 kt라고 하는 놈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지나가니 얘는 0,0을 지나간다고. 왜 이렇게 펜이 안 나오냐? 얘는 뭐라고? 항상 0,0을 지나간다고. 됐니? 그러면 내가 0,0을 찍을 건데 요거 꼭지점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잖아.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꼭지점에 y좌표까지는 구해놓자고. 자, 여기가 3, 몇이죠 얘들아? 몇? 5예요? 구해놓은 거야? 그러면 5니까 그 다음에 여기 1는 몇인데? 1 넣어버리면 빨리 1인가요? 됐나? 그러면 0이라고 하는 놈은 이 1보다 아래쪽에 있는다고. 그 다음 마사보다 위에 있으니까 뭐 대충 어디 있다? 이런 데 있을 거라고. 여기가 뭐라고 지금? 0,0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0,0를 이제 원점체는 직선에 이렇게 그을 거라고. 그러면 기울기의 최대는 당연히 뭐 할 때야? 접할 때가 되겠지. 맞나? 그 다음 이제 점점 기울기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 지날 때겠니? 이 점 지날 때겠니? 제일 낮은 거는 5,1 지날 때가 되겠지. 맞아? 이렇게 맞습니까? 이때가 뭐다 지금? 최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때가 뭐다?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최대값을 이제 구하는 상황에서는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하니까 판별식에 0을 써야 된다고요. 물론 수토라면 미분하면 되겠지만 근데 수토가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뭐냐 지금 뭐다?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4랑 kt를 갖다가 두고 우변으로 이용시킬게요. t 제곱 k 빼기 6t
플러스 4는 0이 되고 얘가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쓰자고 D.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 나온다고 맞죠? 그러면 우리 뭐 대충 대중으로 얘가 4 또는 4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K값이 뭐뭐 나오니? 10이랑 2가 나오면 되겠지 맞나? 그럼 너네가 뭐냐면 이 둘 중에 뭔지 찾아내야 돼 무조건 큰 거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너네가 2차 함수의 조금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거냐면 2차 함수 위로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됐나? 그 다음 밖의 점 여기 0,0이 있다고 그럼 이게 원래는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 맞지? 그러면 밖의 점일 때는 2차 함수도 접선이 몇 개가 지면 일반적으로 2개라고 그러면 이쪽에 이러한 접선 한 개 있을 거고 맞나? 그래서 이쪽에 해가지고 여기에 접선이 하나 있을 거라고 맞니?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저거는 이거일 때요 위에 거라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거야 낮은 거야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즉 뭐가 된다고? 2일 때가 되는 거라고 10일 때는 이쪽에 접선이 걸어지는 거거든 0,0에서 이쪽에 이랬네?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된다고? 2가 됩니다 10이 아니라 됐습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안다고 칠게요 지울게요 요거는 그리고 최소값은 10잖아 맞죠? 뭐야 최소값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0,0에 0,1 이으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이 뭐가 나와요? 5분의 1 나오면 된다고 됐나?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뭐다? 5분의 1이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별해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뭐냐면 우리는 이제 수초까지 다 했잖아 맞잖아? 그러면 분수 형태가 나왔을 때 한 번쯤 우리가 해석해내는 게 뭐냐면 얘 자체가 뭐다? 기울기지 않을까를 해석을 해본다고 실제로 우리는 이 구조를 많이 봤다고 뭐 리미트 t가 0로 갈 때 t분의 ft 프라임제로 정의잖아 맞아? 그러니까 즉 얘 자체가 뭐야? 0,0이랑 뭐야? t, ft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이 된다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설정을 안 해도 어차피 뭐야? ft니까 너네 구할 수 있어 없어? ft 이거 그릴 거 아니야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0,0 여기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또 뭐야? 풀이가 스타트가 된다고 근데 수학상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판별식 우리가 써야 되거든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뭐 예전에 그 정석 수학상에 보면 최대체수 단원이 있거든 거기 기본 문제 끝에 쪽에 있는 활용 문제 말고 이렇게 순수한 수학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 막 이런 거 있었거든 너네한테 막 이렇게 뭐 처음 보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의 뭐 y의 최대값이 뭐 1일 때 라는 문제가 있다고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얘를 곱해 그 넘겨 그러면 x에 대한 2차 형태되잖아 근데 실근이니까 뭐야? 막 뭐 1이야 판별식이 뭐 이렇게 한다고 판별식 뭐 0 이상 또는 얘를 막 하니까 얘가 막 2차 부등식이고 뭐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까지 너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뭐냐면 요 작업은 알고 가야 된다고 됐나? 하지만 나중에 미적 쪽에 관련됐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으니까 두 가지 해석법을 다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풀이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요게 중간고사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요게 됐습니까? 근데 님들은 처음 보는 거 아니다 그랬지? 왜냐하면 그 수원 1품 할 때 지수로 감수해서 내가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어 계획인가 고난도에서 됐나? 그리고 너네 옛날에 그 미적 1태에서도 기억나나? 그때 탄젠트 2분의 세트 하는 거 그것도 내가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문제 풀었잖아 기억나나? 한가함수 쓰는 거 사인 x 뭐 더하기 있는 거 그 너네 원래 1태 빼일 때는 뭐 1 빼기 1객분의 2유 해가지고 뭐 코사인 세타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푼 거 그것도 요거 번역이 똑같은 그래서 약간 미적 관련되게 번역을 하면 2번 번역이 나와요 근데 수상 쪽에서는 1번 번역이 조금 더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를 보면요 방정식 x 4제곱 4는 0의 해를 구하여라 됐나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보자고 얘도 지수가 짝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보기차의 형태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x제곱을 뭐라 하자?
t라고 하자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가 뭐가 돼? 0이 된다고. 맞아? 그럼 우리는 제곱근의 정의에서 t라고 하는 게 뿔마 2i다 라는 거는 알 거 아니야. 맞아? 여기까지 됐나? 근데 여기서 너네가 다시 뭐다? x제곱은 뿔마 루트 2i니까 2i니까 넣어서 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루트 안에는 고등학교 안에서는 뭐다? 여기 안에는 실수만 들어간다고 했다고. 즉 루트 안에는 i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지금 내가 어디까지 해결을 했냐면 x제곱은 뿔마 2i까지 나왔다고. 맞니? 그럼 여기서 이차 보자고. 첫 번째 경우는 이제 x제곱이 2i인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x제곱을 마이너스 2i인 경우를 할 거라고. 됐나? 그런데 x는 어차피 복소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x를 뭐라 설정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i라 설정하고 a, b를 뭐다? 실수라고 할 수 있다고. 물론 너네가 심화를 알아서 제곱이 순넣수 되는 형태는 별뿔마 별아이 꼴인 걸 안다면 넣어서 바로 풀어도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막 넣어버리면 생략을 해도 되나요 혹시? 나는? 이걸 막 넣어버리면 제곱이 순넣수 되는 건 무슨 꼴이라고? 이 꼴밖에 없다고. 별의 1뿔마 i 꼴밖에 없다고. 그거는 이거 직접 제곱해서 비교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해보자. 그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x제곱이고 별 제곱이고 1 플러스 i 제곱하면 2i고 1 빼기 i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알잖아. 여기가 뭐가 돼? 뿔마 2i가 된다. 맞죠? 뿔마 2i가 되잖아. 근데 그 값이 지금 뭐가 된다고? 2i가 된다고. 근데 별 제곱은 지금 별은 실수라고. 0 아닌 실수. 그럼 얘는 개수가 지금 양수인데 얘도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는 이 케이스에서는 안 되니까 살짝 지워버리면 된다고.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별의 제곱이 뭐가 돼? 1이 나온다고요. 됐니? 그러면 별에다가 1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x는 1 플러스 i라고 하는 놈 하나랑 1 빼기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된다고.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면 이때도 똑같이 따라하다 가면 x는 이제 뭐냐면 별에 아마 1 빼기 i 꼴만 될 거고, 그러면 x제곱이 별의 제곱에 마이너스 2i가 돼가지고 걔가 마이너스 2i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때도 뭐야? 별의 제곱이 똑같이 1 돼서 별은 또 뿔마 1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x값이 뭐냐면 뭐가 나오냐? 1 빼기 i랑 또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돼가지고 토탈 몇 개다? 4개가 나오게 된다고. 이해돼요? 근데 봐봐. 풀이 좀 풀이 뭐 같지 않니? 자, 뭐 같으니까 풀이를 바꾸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 이렇게 풀이 좋다고. 학교쌤이 이걸 바란 건 아닐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도 풀어내면 난 칭찬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풀길 바란다고. 뭐냐? 뭐라고? 지수가 짝수성밖에 없잖아. 이거 보기차식으로 풀 거라고.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너네 알잖아. 보기차식 케이스는 요거 두 개가 들어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서 합차꼴 만들어가지고 인수분해 정리를 푼다고. 그러니까 즉 얘를 뭐다?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본다면 전개하면 x 4제곱 플러스 4x제곱 빼기 4, 플러스 4잖아. 그럼 빼기 뭐 하면 돼? 4x제곱은 0이 된다고. 그럼 이게 제곱수가 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즉 얘가 뭐가 되냐?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빼기 2x의 제곱은 0이 돼가지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 뭐야? 얘가 0 또는 쟤가 0. 그래서 각각을 뭐 하자? 근의 공식 때리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근의 공식 때리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뿔마 i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근의 공식 때리면 1 뿔마 i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4개가 나온다고. 의도는 요거야. 뭐가? 어디? 솔트 세 번째 주에. 제곱. 요거 되고 소리합니다. 됐나요? 저 의도는 이거거든 사실은. 의도인데 모르면 이렇게 풀어라고. 그 다음 하는 김에 이것도 제발 좀 알고 가라고. 너네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뭐야? z제곱이 양수, z제곱이 0,
z제곱이 음수, z제곱이 순허수, z세제곱이 실수 까지는 장난, 그다 z4제곱이 실수까지 했구나 우리는. 이 정도는 뭐다? 가지고 놀아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됐나? 그래서 이때는 z가 순허수인 거 알죠? 요거 z가 0. 아, 미쳤나봐. 실수잖아. 실수. 여기가 순허수. 여기가 뭐다? 별에다가 1뿔만 i고 별은 0 아닌 실수. 그 다음 이거는 뭐야? z가 실수거나 뭐다? k 오메가 바 k는 0 아닌 실수. 오메가는 우리가 왜 외우고 있냐? 암기 오메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 4제곱 실수인 거는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제곱의 제곱이 실수. 그러면 z제곱이 양수거나 z제곱이 0이거나 z제곱이 음수가 되니까 z제곱이 음수 되는 거는 z가 이제 뭐야? 뭐 순허수 맞죠? 그 다음 양수인 거니까 이건 뭐야? 실수. 그 다음 이건 뭐 0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즉 뭐가 되냐면 얘는 z제곱이 실수거나 뭐다? 순허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실수가 되는 건 아까 했지만 이렇게 지금 뭐야? 세 개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z는 실수 또는 순허수가 되고 z제곱이 순허수인 거는 별뿔만 별아이 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지금은 문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있다고. 그래서 뭐 대충 기출문제 보면 z 6제곱이 음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는 이거를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를 하고 왜 이래 되는지도. 그래서 그거를 응용을 해서 사실은 z 육수인 음수 되는 거는 이 결과를 보고 내가 끼워 맞추기를 할 수가 있다고. 맞나? 그래서 z 4제곱 실수는 유명 기출 문제예요. 작년에 뭐 미리명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것들은 뭐 흔해 빠지고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이거 그냥 풀이 주인다 쓴 것뿐이지 실제 이 풀이가 좋다는 건 아니다, 그치? 이 풀이가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데 혹시나 바뀌었을 때 생각을 못해서 저렇게라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절대 루트 안에는 i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그냥 저걸 풀이를 처음 한 거야. 루트 안에 i 넣을까 봐. 제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연립 방정식이고 1차식, 2차식 케이스인 게도 연립 2차다 알겠지? 그래서 1차식, 2차식 케이스 어떻게 푸는지 알잖아. 뭐야? 집어넣는다고 했지. 집어넣었을 때 이제 보자고. 그래서 x는 k 빼기 2y를 뭐다?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알겠죠? 물론 너네 소수문제 하사를 쓰면 안 돼. 이거 적어줘야 돼. 이거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아니면 얘를 아래식에 대입을 하자고. 이렇게.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k 빼기 2y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가 나오게 되고 동량 계산을 해버리면 5y 제곱에다가 빼기 4ky에다가 k 제곱 4까지 넘겨줘버리면 이런 식의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y에 대해서. 근데 한 쌍의 해라며. 한 쌍이라는 말은 x가 몇 개? 한 개. 그리고 y도 몇 개? 한 개라고. y가 한 개니까 판별식이 0이 되겠지. 중근까지니까 맞아? 그래서 얘가 뭐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냥 판별식 쓰자고. 첫 번째 4분의 d. 4분의 d 쓰면 안 돼요 대우라고 물었을 때 써도 된다 알겠지? 근데 물론 교과서는 4분의 d가 이렇게 돼 있다겠지. 실제로 d1을 4로 나눈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보면 b'씨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20이 0이 된다고. 그러면 k 제곱이 20이 되잖아 맞아? 맞니? 그러면 k는 뭐니? 불마 2루트 5가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어차피 k가 2루트 5일 때 y 값이 한 개 나온다면 당연히 x 값도 자동으로 한 개만 나오게 되잖아. 1차식이니까 맞지? 그래서 그냥 답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된다고. 됐나? 근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면 소수령이 아니라 근데 이게 소수령이 마이너스 1%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객관식 문제면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뭐야? 직선. 얘는 뭐야?
원방. 그리고 한 쌍이니까 뭐야? 접한다. 접한다니까 판별식 말고 뭐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맞나요? 그리고 걔를 써보면 직선은 저거잖아, 맞아? 그래서 중심은 0,0이잖아, 맞아? 그러면 루트 5분의 그다음 0, 0 넣으면 마이너스 절대값 k 맞아요? 반지름 몇이야? 2. 절대값 k가 2루트, k는 불만 2루트 끝. 더 빠르죠, 맞죠? 또 쓸 수 있어. 한 개 더. 1차식과 2차식이고 합으로 연결됐네. 코시다. 즉 코시의 형태가 이렇게 되잖아. 맞나? 그래서 2차식과 1차식이 여기다가 2차식 넣어주고 맞나요? 여기다가 우리는 뭐야? 1차식 넣어주잖아. 맞니? 제곱하면 x제곱이 x제곱 있으니까 여기 1. 얘는 4y제곱인데 y제곱 있으니까 여기 4. 그러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지금은 등식이 있잖아. 부등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묻는 거라고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얘가 지금 몇이냐면 4잖아. 맞나? 맞죠? 요게 몇이죠? 5.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K잖아. K제곱. 그러니까 K는 불만이 됐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 코시의 등호성 요건이죠. 물론 풀이 한 개 더 있긴 하지만 그건 내가 너네한테 안 가르쳐서 그 라그랑주 방정식? 그건 안 가르쳐서 그 풀이는 안 했게 됐죠. 2번을 보면 k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k 빼기 8 0보다 크다. 얘가 해가 존재한대. 해가 각도로 k 범위. 근데 봐봐. 문제에서 2차란다 있니 없니? 없다고. 그 우리는 k가 0일 때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됐니? 그러니까 첫 스타트가 뭐냐면 k가 0일 때랑 뭐다? k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생각한다고. 왜? k가 0이 아니면 2차 부등식이지만 k가 0이면 2차 부등식이 아니잖아, 맞아? 그러면 k가 0이면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6x 빼기 8은 요거니까 얘는 조건 부등식이잖아. 무조건 해의 범위가 있잖아, 맞지? 넘겨서 정리하면 얘는 해가 있는 거라고, 맞니? 이해돼? 해가 존재하니까 k가 0은 가능하다는 거다, 있지? 그럼 아마 여기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 2차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빠지면 돼. 2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치? 두 번째, k가 0이 아니면 얘를 이제 뭐로 보냐면 2차 함수로 보는 거라고. 그래서 kx의 제곱 빼기 6x k 빼기 8을 보자고. 됐나? 그래서 얘가 만약에 k 값이 양수라면 얘가 뭐 이렇게 붕 떠있든 막 접하든 이렇게 두 끈을 가지든 간에 양수인 범위는 존재한다고. 맞지? 지금 모든 x에서 양수가 아니라 해가 존재하냐고 그랬잖아. 그러면 k 값이 양수면 항상 양수인 해를 가진다고. 맞지? 이거는 지금 뭐야? 해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즉 뭐다? 아, k 값이 양수일 때는 다 된다고. 0이 돼도 되고. 그러면 음수일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그거랑 범위를 구해보자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제 k가 음수일 때를 보자고. k가 음수일 때는 이제 위로 블록이 되는데 이때는 양수인 해가 존재하려면 뭐다? 서다 두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지 뭐다? 양수인대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접하는 건 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양수로 가지면 되겠지. 여기서 판별식을 쓰자고. 그 4분의 d는 일단은 요거 end 해줘야 된다. 마지막에 알겠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 c 맞나요? 요게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넘겨버리면 k제곱 빼기 8k 빼기 9가 뭐가 돼? 음수인가요? 넘겼으니까? 네. 그러면 k 빼기 9 k 플러스 1이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1부터 9까지야. 근데 0보다 작아야 된다며 지금.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뭐다? 마이너스 1부터 k가 뭐야? 0보다 작다 나온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답을 구하는 거는 OR이잖아. 얘 또는 얘잖아, 맞아?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 마이너스 1부터 다 되는 거지. 왜? 0 전까지 되는데 0이 되고 양수 다 되네. 정답은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나요?
t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고 a라고 하는 점은 -3, -5,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1,7. 그래서 지금 선분 AB를 뭐라 돼 있냐면 t 대 1-t 내분을 한대. 그 내분 점이 어디에 있다고? 제 2사분면에 있대. 이때 t의 범위를 구해달라. 맞나요? 그러면 얘는 그냥 아무 공식 풀면 돼요. 자, 내분점 공식은 알잖아. m 더하기 n분의, 맞죠? 크로스로 곱한다는 거. 여기다가 t 대 1 빼기 t를 적어볼게. 아래쪽에 대 위에 똑같아요. 어차피 크로스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하면 1이니까 분모는 1 된다고. 그러면 내분점은 1 곱하기 t, t에다가 요거 곱하기 요거 3t 빼기 3. 요게 x좌표 되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t, 7t. 요 곱하기 요거니까 뭐야? 5t 마이너스 5가 된다고.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하면 4t 마이너스 3, 12t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근데 이사분면이라면 이사분면은 뭐야?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가 되잖아, 맞아? 그럼 얘는 음수니까 t 값이 4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그다음 and. 그다음 얘는 양수니까 t 값이 뭐야? 12분의 5보다는 크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뭐야? 12분의 5보다는 크고 4분의 3보다는 작다가 나오게 된다고. 만약에 재수없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문제를 풀다가 여기가 이 범위를 넘어서 그럼 얘까지도 end를 해줘야 된다겠지.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내 문점에서는. 1번 뭐라 돼 있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 요거. 그래서 여기 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걔는 0,-5고 거기 위에 b도 있는데 걔는 4,3이래. 이랬을 때 또 여기 위에 c라는 점이 있대. 이때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맨날 수투할 때도 맨날 했던 거다. 뭔가 최대치수는 뭐다? 병행할 때라는 거 안다고 봤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림을 그려서 아이디어를 빨리 찾자고. 그러면 요렇게 지금 원이 있다고. 됐니? 여기가 지금 중심이 0,6 반지름 5짜리라고. 그러면 여기 대충 긋자고. 0, 마이너스 여기인 거 알잖아. 맞지? 그럼 뭐 4, 하면 대충 한 요 정도? 맞나? 맞지? 한 대충 요 정도? 그러면 요거 두 개 이렇게 이어주면 고정되어 있는 성분이 있다고. 맞지? 그러면 최대치수는 항상 뭐라고? 병행할 때라고. 그러면 얘와 평행한 접선을 여기에 그을 수가 있잖아. 물론 이쪽에도 있겠지. 두 개 있겠지. 그럼 당연히 높이가 최대가 되니까 밑변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야 이때야 왼쪽 이때가 된다고. 맞지? 그럼 이때가 뭐냐면 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럼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아까 시연이도 그 호구 같이 불어서 내가 좀 뭐라 했었는데 뭐냐면 우리는 접점이랑 중심은 항상 뭐야? 수직인 걸 알고 삼각형 높이도 뭐냐면 이렇게 뭐야? 수직으로 내려와야지만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뭔데? 5 맞니? 맞니 안 맞니? 그러면 나는 뭐야? 이 거리만 구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여기가 지금 0,0이고 그러면 이거 직선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좌표 두 개 있으니까.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부터 보자고. 기울기 4 빼기 0 4 3 빼기 5 8 기울기가 2잖아. 그러면 y는 2x 빼기 5가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요거와 0,0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 d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루트 5분의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루트 5가 나와서 d가 되잖아. 그러니까 즉 높이의 최대값이 뭐다? 5 더하기 루트 5가 된다고. 맞나요? 근데 밑변은 고정돼 있잖아. 밑변은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하면 뭐가 되니? 16에다가 그 다음 뭐야? 63인가요? 루트 80이 되는 거 맞나요? 맞나? 루트 80은 뭐가 돼요? 4루트 5인가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다? 2분의 1에다가 밑변은 4루트 5가 되고 높이는 5 플러스 루트 5가 된다고. 그리고 요거 2가 될 거 맞죠? 2루트 5랑 5 곱하면 몇인데? 빨리 2루트 5랑 5 곱하면 10루트 5고 2루트 5랑 루트 5 곱하면
10. 그러면 뭐 정답은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지. 아까 시험에는 어떻게 했냐면 평행할 때까지는 아니까 뭐 하냐면 이걸 구한 거야.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 2짜리 접선을 구한 거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평행한 축지선상 거리 구해서 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알겠니? 됐죠? 됐습니까? 이거 0,1 여기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또 오해해야겠죠? 그거는 뭐냐? 자, 9번 다시 할게요. 너무나 많아요. 9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kx k 더하기 6은 0. 그래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근의 범위에 대해 설명이 있네. 맞아? 이거 작대.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근의 물. 그 님들은 정석에서 배우면 근의 분리라고 하고, 뭐 다른 책으로 배웠으면 뭐 근의 위치 문제라고 하죠. 근의 위치에 대한 상황 분리 문제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때 K 범위를 구해라. 실수 K 범위. 그래서 뭐야? 근의 분리, 근의 위치 문제는 2차 함수로 번역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어요. 중학교 3학년거에서는 두 근이라고 하면 무조건 서로 다른 거야. 님들 내신 치잖아 이번에.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두 근이라 해서 서로 다르다는 보장이 없다겠지. 그게 중학교 교과랑 고등학교 교과 차이다겠지. 중학교는 무조건 모르고 두 근은 두 개니까 다른 거야.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는 중근을 한 개로 쳐야 하기 때문에 그는. 됐나? 고등학교에서는 중근도 그냥 두 개 근이야.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좀 달라야겠죠? 그래서 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이 그림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냐면 이 그림일 수도 있다고. 됐니? 근데 두 근이 모두 1로 작다며. 그럼 1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근의 두 근 사이에 뭐 있다 문제가 아니니까 한 판대를 다 해줘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한 판대 다 합시다. 대칭축인 거 알죠? 그래서 함수값 이거 fx라고 할 거겠죠? 자, f1은 양수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f1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7 이게 양수입니다. 그래서 k 값은 7보다 작단가요? 이게 나오면 되고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여기서 맞죠? 그러면 4분의 t 쓸게요. 그럼 이때는 뭐가 돼요? b다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지금 뭐다? 양수가 된다고. 됐니?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도 함수값은 뭐가 돼? 양수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해버리자고. 그럼 여기는 뭐야? 0 이상이 되겠지. 얘가 t가 0일 때가 되니까. 맞아? 그럼 얘는 k 빼기 3 k 플러스 2가 되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3보다 크다. 맞나요? 네. 이렇다고 있고 대칭축은 뭐냐면 x는 k 되는 거 맞아요? 네. 여기도 이게 x는 k잖아. 맞아? 그러면 k랑 1이 있으면 1이 더 오른쪽에 있다고. 즉 k가 1보다 작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거 세 개를 다 AND를 해야 되잖아. 맞죠? 네. 그러면 AND를 하자고. 자, 7을 잡고 1을 작네. 1을 작은 거다. 맞지? 근데 1을 작은 거는 이거 AND 하면 뭐가 돼? 여기 선에 AND 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요거 중에 AND 하면 없잖아. 답은 요거 끝. 맞습니까? 방금 그냥 혼자서 셀프 200 광고해야겠지. 셀프 200.